배신. 그 단어가 가슴을 쑤십니다. 22살 대학생 민서는 형부의 속삭임 한마디에 모든 걸 잃었어요. 슬픔이 왔고 분노가 뒤따랐으며 후회는 지금까지도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야기예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 한켠을 뜨겁게 데우고 있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는 것을요.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니 야간 근무 갔어. 내 방으로 와줄 수 있지? 그날은 늦은 밤 아파트 복도 끝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형부 준혁이 맥주캔을 들고 다가오더군요. 셔츠 단추 2개 풀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남자의 기운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언니만 없으면 내 방으로 와줄 수 있지? 그 낮은 속삭임에 제 손이 덜덜 떨려 캔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거품이 번지듯 제 마음이 요동쳤죠. 형부의 손등이 제 손목을 스쳤을 때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문은 닫혔지만 제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형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손길이 스치는 느낌이 생생했죠.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문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속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형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과 함께 혼란을 느꼈어요.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형부를 향하고 있었어요. 복도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채로 서 있었죠. 그 그림자가 제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놀던 기억이 스쳤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이 지금은 형부의 손길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제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유난히 밝았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추며 모든 걸 드러내는 듯 했죠. 결국 저는 눈을 감고 형부의 목소리를 되뇌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스스로가 낯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복도를 지나며 문손잡이를 바라보게 됐어요. 며칠 뒤 언니는 야근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형부가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오더군요. 작년 추석 내가 내자는 사진 찍은 거 기억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형부의 맨몸 위에 제가 몰래 손을 얹은 사진이 있었죠. 형부의 단단한 복근 위로 제 손가락이 떨리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제가 형부 방문 앞에서 서 있던 날, 문손잡이를 쥐고 떨던 제 모습, 너도 들어오고 싶었잖아. 형부 손이 제 안쪽을 타고 올라왔어요. 숨이 막혔죠. 그날 언니가 출장 갔을 때 저는 정말 문을 열었어요. 술김에 형부의 몸 위에 올라탔죠. 형부 안 돼. 제 몸이 저절로 흔들렸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카톡 3개월치
오늘 언니 자는 동안 내 방으로 갈게. 내가 젖는 소리 또 듣고 싶어. 형부가 몰래 캡처해 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몸은 형부를 원하고 있었고 제 마음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와인 잔을 기울일 때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형부의 눈빛이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죠. 그때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언니와 함께 숨바꼭질하던 때 언니가 항상 저를 찾아주던 그 따뜻함이요. 그런데 지금 그 언니의 남편이 제 앞에 앉아 제 몸을 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손이 떨렸어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형부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저항할 힘을 잃었어요. 문득 현관문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어요. 언니가 갑자기 들어올까봐요.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흥분으로 바뀌는 게 무서웠죠. 결국 저는 형부의 무릎 위에 앉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언니는 야근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형부가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오더군요. 작년 추석 내가 내자는 사진 찍은 거 기억나?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형부의 몸 위에 제가 몰래 손을 얹은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제가 형부 방문 앞에서 서 있던 날, 문손잡이를 쥐고 떨던 제 모습, 너도 들어오고 싶었잖아. 형부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손길에 숨이 막혔죠. 그날 언니가 출장 갔을 때 저는 정말 문을 열었어요. 술김에 형부와 가까워졌죠. 형부 안 돼.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카톡 3개월치, 오늘 뭐 입었어? 언니 자는 동안 내 방으로 갈게. 내 목소리 또 듣고 싶어? 형부가 몰래 캡처해 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형부를 원하고 있었고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와인 잔을 기울일 때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형부의 눈빛이 제 마음을 꿰뚫는 듯 했죠. 그때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언니와 함께 숨바꼭질하던 때 언니가 항상 저를 찾아주던 그 따뜻함이요. 그런데 지금 그 언니의 남편이 제 앞에 앉아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손이 떨렸어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형부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저항할 힘을 잃었어요. 문득 현관문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어요. 언니가 갑자기 들어올까봐요.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혼란으로 바뀌는 게 무서웠죠. 결국 저는 형부의 곁에 머물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형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새벽 5시 거실이었어요. 언니가 제 앞에 서서 물었죠. 언제부터였어? 저는 울며 한 번뿐이라고 했지만 언니 핸드폰엔 형부와 제 카톡이 빼곡했어요. 내 목소리 또 듣고 싶어?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그 느낌. 형부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언니가 형부 뺨을 때렸어요. 내 동생을 내가 유혹했어. 그 말에 제 무릎이 풀렸죠. 저는 가방 하나 챙겨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 형부의 기운이 아직 제 몸에 남아 있었죠. 제 마음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니에게 한 짓이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어.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언니의 실루엣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아른거려요. 결국 저는 그날 가족을 잃었죠. 그리고 제 자신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제 몸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얼어붙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느꼈어요. 욕망이 채워진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요.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죠.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언니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제 눈물을 비추는 듯 했죠. 결국 저는 작은 모텔에 들어갔어요.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천장에 제 죄가 새겨진 듯 했죠. 새벽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언니의 울음소리, 형부의 변명, 제 약한 마음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깨달았어요.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요. 다음 날 아침 옥상이었어요. 형부 문자 17개가 와 있었죠. 수진이 이혼서 내밀었다. 내 안에 그 따뜻함 또 느끼고 싶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밤 잊을 수 없어. 저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형부와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따뜻함은 욕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구나. 3개월 뒤 새로운 원룸에서 상자를 풀고 있었어요. 새 가족 사진이 나왔죠. 형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싼 사진. 저는 그걸 찢었어요. 찢으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다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제 자신과 마주했죠.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언니에게 편지 한 장을 썼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 편지를 붙인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죠.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사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 아픔은 남달랐어요. 가족을 배신한 죄책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거리에서 언니를 마주칠 뻔했어요. 멀리서 언니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죠. 언니는 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저는 언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제 실수를 잊지 않기 위해요. 그날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매일 일기를 쓰며 제 마음을 다스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법원 앞이었어요. 형부가 이혼서를 들고 서 있었고 언니는 변호사와 함께 지나가더군요.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다시 요동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욕망이 아니었어요. 후회였죠. 그날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론 파괴적이고 욕망은 때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문손잡이를 잡지 않겠다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을 때 오랜만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 비가 제 얼굴을 적시며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가족 사진은 더 이상 보지 않았고 형부의 연락도 차단했죠. 문득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로 손을 잡고 있던 그때가요. 그 기억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삶에서 저는 작은 행복을 찾았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책을 읽고 산책하는 그 순간들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인생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 법원 앞 그날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언니 행복하길.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전했죠. 결국 저는 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요. 언니만 없으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그 기억을 욕망이 아닌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밤은 어떤 문손잡이를 잡고 있나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예요. 다음 사연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언니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도 제처럼 치유되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요. 문득 그날의 제가 떠올라요. 약한 마음에 눈먼 젊은 날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실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인생은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다고 믿어요. 그날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사랑방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옥상이었어요. 형부 문자 17개가 와 있었죠. 수진이 이혼서 내밀었다. 내 안에 그 뜨거움 또 느끼고 싶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밤 잊을 수 없어. 저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형부가 제 안을 채우던 그 느낌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은 팬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흘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뜨거움은 욕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구나. 3개월 뒤 새로운 원룸에서 상자를 풀고 있었어요. 새 가족 사진이 나왔죠. 형부의 손이 제 가슴을 움켜쥔 사진. 저는 그걸 찢었어요. 찢으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다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제 자신과 마주했죠.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언니에게 편지 한 장을 썼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 편지를 붙인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죠.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사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 아픔은 남달랐어요. 가족을 배신한 죄책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거리에서 언니를 마주칠 뻔했어요. 멀리서 언니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죠. 언니는 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저는 언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제 실수를 잊지 않기 위해요. 그날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법원 앞이었어요.
형부가 이혼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언니는 변호사와 함께 지나가더군요.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제 팬티 안쪽은 다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욕망이 아니었어요. 후회였죠. 그날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론 파괴적이고 욕망은 때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문손잡이를 잡지 않겠다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을 때 오랜만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 비가 제 얼굴을 적시며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가족 사진은 더 이상 보지 않았고 형부의 연락도 차단했죠. 문득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로 손을 잡고 있던 그때가요. 그 기억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욕망으로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삶에서 저는 작은 행복을 찾았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책을 읽고 산책하는 그 순간들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인생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 법원 앞 그날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언니 행복하길.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전했죠. 결국 저는 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언니만 없으면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그 기억을 욕망이 아닌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밤은 어떤 문손잡이를 잡고 있나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예요. 언니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도 제게처럼 치유되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요. 문득 그날의 제가 떠올라요. 욕망의 눈먼 젊은 날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실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인생은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다고 믿어요. 그날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사랑방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